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어진 교수님께서 전남 위중증 병상 운영 경험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감염내과로 근무 중인 김어진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맡았던 현안 주제는 전남 위중증 병상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남 위중증 병상 모두를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환자 전담 치료 병상, 특히나 이제 중증 환자를 저희가 주로 진료 실적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전라남도에 있던 중증 전담 치료 병상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전라남도에서는 당시에 총 4개의 병원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점은 있었지만 최대 27개의 병상이 가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증 병상의 치료 가능 범위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 필요했던 지속적 신대체요법과 기계환기가 가능했고 이제 앞서 언급해 주신 것과 같이 전라남도에서는 사실 체외막 산소요법이 가능한 중증 병원은 없습니다. 동기간 동안에 광주광역시의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2개의 병원에서 최대 56개의 병상을 운영을 하였었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서는 모두 최대 체외막 산소요법까지 진료가 가능했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코로나 환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진단이 되었을 때 지역에서 수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중증 환자는 최대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발생했던 중증 환자가 저희 지역에서 얼마만큼 수용이 가능한지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보자면,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을 했던 중증 환자의 숫자입니다. 저희가 중증 환자만 3개년 동안 총 300명 정도를 진료를 보았었고요. 전라남도 코로나 환자에서 중증이 950명, 중증이 950명 정도였다는 걸 확인을 해보았을 때, 아무래도 저희 전라남도에 있는 병상만으로는 이러한 똑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하였을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를 모두 커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병상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외막 산소요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범위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병상수에 대한 절대적인 부족으로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신종감염병 긴급치료병상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청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개 기관에서 중증병상은 총 12개,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1개 병원에서 총 12개의 중증병상이 지금까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차후 권역감염병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중증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코로나를 경험을 했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증병상의 수가 조금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그렇다면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증병상에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변명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종감염병 긴급치료병상 신청의 제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공간에 대한 제약입니다. 필수 항목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총 기준이 129개인데 중증병상은 필수 항목이 약 67개로 되어 있었고요. 감염내과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맞춰진 병상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일 것 같고 저도 그런 병상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6개월간의 기한을 주면서 6개월 내에 그러한 67개의 모든 기준을 만족해 있는 중증병상을 만들어내라는 정부의 요구는 사실은 바로 6개월 내에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MICU의 구조인데요. 지금 저희 MICU의 구조가 이렇게 병실들이 있고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격벽을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를 했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저 격벽을 치기 전에 이제 막 MICU 신규 공사가 저희 병원에서 진행했던 공사가 끝났었습니다. 즉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새로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병원을 코로나 중증 병상을 위해서 다시 격벽을 쳤어야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필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전체를 다 허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허물어야 되고 심지어 저희는 바깥에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추가적인 건물을 설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체적 공간의 부족이라든가 기조 구조의 한계 및 추가 건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긴급 치료 병상을 6개월 이내에 바로 신청을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당시에 저희 병원에 총 2개의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내과계 중환자실은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사용을 했었고, 외과계 중환자실은 이제 기존의 내과계 중환자실과 외과계 중환자실 모두가 진료를 하였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외과계 중환자실, 사실 저희 병원은 원래 다제내성균이 유행을 했던 적이 없던 병원입니다. 하지만 워낙 한정된 인력으로 과도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다제내성균의 유행도 관찰이 됐었고, 일반 환자들의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을 함에 따라서 응급실이 정체가 됐고,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번역 응급센터의 지표 하락으로 인해서 탈락 위기까지 있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의 우선순위로 사실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감염병 치료병상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병원은 거의 10년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민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공간대 관련된 민원이라고 한다면은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라든가 주사 처치실 공간에 대한 확보가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저희 병원을 다니시고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환자분들의 저런 요청을 저희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번에 긴급 치료 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이 모든 병상들을 다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증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모두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나,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주셨을 때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전으로 보시고 천천히 공간적인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중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얘기하는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가 공간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인력입니다. 인력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와 같은 의사 인력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중증 병상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간호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 병원에 받았던 행정명령과 병상 수의 변화, 그리고 병상 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총 14번의 행정명령을 받았었고요. 이제 그만큼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기꺼이 행정명령에 동참을 해서 병상을 추가적으로 개설을 하고 만들었지만, 보시게 되면은 병상은 단순히 이게 한 배드냐 두 배드냐의 문제겠지만 인력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한 부서에 있던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고, 새롭게 재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도록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저 행정명령 사이에는 모두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행정명령 초 14회 동안 인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중환자실은 특히나 그냥 인력으로 되는 곳들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제 연구 논문들에서 나왔지만, 중환자실에서 숙련된 인력들이 환자를 케어할수록 환자의 예후가 더 좋다라는 건 이미 다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유입이 되었어야만 했었고, 그로 인해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으로 인해 업무 집중이 영향이 저하됐고, 사실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는 으쌰으쌰 하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매번 신규 직원이 유입이 되면은 그 그룹 자체에서는 그런 화합이라든가 어떤 단합된 화이팅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환자실에 인력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그 인력을 저희가 볼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병동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일반 병동에서는 또다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병동 간호사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교통 분담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등급 간호 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있어야만이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적절한 숙련된 인력들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고, 주기적인 교육, 즉 중환자실 치료는 사실 우리가 한 번 한다고 해서 바로 숙련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력들을 키우는 노력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력을 고용한다는 건 사실 병원 한 개의 입장에서 전체의 그 추가 인력을 고용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히 동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5분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 병원 외에도 다른 위중증 병상을 운영을 했던 다른 3개의 병원에도 제가 이제 설문 형식으로 조금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위중증 병상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점이냐 여쭤봤을 때, 이제 추후에 보건소나 다른 요양병원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의 초기 저희가 보고받았던 상태와 실제 도착 후의 상황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환자가 초기 상태보다 뭐 더 호전이 되어가지고 온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초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로 오는 경우들,
이라면은 저희도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추가 시설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의 제한점이 있는데, 그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학병원이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렇게 상황이 많이 다른 경우에는 극도로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환자가 입원식을 입원 연장 시 필요한 행정 업무가 많았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류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력이 적고 원래 하던 일에 플러스로 감염병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면은 다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마련인데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원래 하지도 않았던 행정 업무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니 저희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른 부서들끼리 굉장히 싸움이 많았었고 이거를 중재하느라 또 한동안 힘들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부의 업무 분업으로 의료기관의 병상 조절이 어렵다고 썼는데 사실 저희에게 입원이 의뢰가 되고 환자가 배정이 되는 거는 도청에서 의뢰를 해주시죠. 그래서 환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왔는데 생각보다 중증이 아니네? 그럼 이 환자는 준중증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이미 MRC에 입원한 환자를 저희가 당일 이동할 수도 없고요. 특히나 저희 병원의 준중증 베드가 이미 다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를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면 중수본에서는 저희에게 왜 그 환자를 받았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 환자를 입원 연장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 업무라든가 환자를 바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아주 극히 드문 한 건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간 업무적인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진의 재량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재갑 교수님께서 나중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병상을 남겨놓기 위해서 따로 진료를 환자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라남도 도청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정말로 중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암센터이고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환자의 컨디션이라든가 향후 예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중증병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크게는 공간과 그리고 인력,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부수적으로는 행정 업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행정 업무의 간소화라든가 유기적인 연계 그리고 빠른 의사소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